그 다음에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면 여기 지역 이제 오페라에 관련된 노래들은 음악적인 것들은 여기서 이렇게 한 단락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목에서 나왔듯이 오페라, 그러니까 걸어서 오페라 속으로 그러잖아요. 여행에 관련된 오페라를 통해서 이제 여행을 하실 때 어느 지역들이 좋은지도 한번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잘 알려져 있는 관광지 지역이지 음식점은 따로 안 할게요. 왜냐면 특정 음식점을 홍보를 하면 저한테 커미션도 없는데 네, 약간 뭔가 문제가 되니까 음식점은 알아서 요새 인터넷 발달되어 있으니까 피오렌티나가 어디 비스테카가 어디가 맛있는지 그런 거는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아리아 속에 나오는 피렌체 주요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따라할게요. 포르타로사. 원래는 비아 포르타로사라고 하는데 이게 비아가 거리래요. 그 미국에도 그 스트리트 에비뉴가 나는 것처럼 이탈리아도 미아가 있고 코르소가 나뉘는데 이렇게 세로로 나와 있는 게 미아.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명을.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비아 포르타로사, 이 폰테베키오, 베키오 다리 앞쪽에 요 거리가 그 주얼리 상가인 거예요. 그래서 요쪽이. 근데 지금은 폰테베키오 내에도 상가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서 내가 아빠 나 반지 살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요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내가 무따르미 그 폰테베키오로 가서 이 폰테베키오 다리는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외관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좀 특이하죠.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다리하고 다르죠. 이탈리아 다리들은 좀 요렇게 형식이 되어 있는 다리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폰테베키오는 좀 이따가 때 설명을 해드리고 또 안에 내부를 보면 다리 같지 않죠. 거리 같죠. 요렇게 돼 있어요. 양쪽에 상가들이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아니구나. 그죠? 네, 차를 굳이 하진 않아요. 왜냐면 오래된 다리니까 그 안전성을 위해서 차를 하지 않고 거리로 해서 상가. 이 무게만 해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아르노강 아까 표현했던 라우레타가 표현했던 아르노강. 근데 요 사진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요 사진. 우리 피렌체 아르노강이 흐르고 저 멀리 폰테베키오가 있고 여기 피렌체 누오모가 있고 여기 그 카스텔베키오 그 성이 오래된 성이고 전반적인 배경이 다 이렇게 찍히는 핫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피렌체의 주요 관광지를 되게 많아요. 피렌체를 3박 4일로 할 거냐 4박 5일로 할 거냐 1박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코스가 다른데 저는 제 추천은 굳이 이틀 3일을 소요하지 마시고 왜냐면 숙박비가 더 비싸니까 하루에 돌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제 추천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축 양식으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피렌체 두오모 그 다음에 우피치 미술관 베키오 다리, 미켈란젤로 광장 이렇게 한번 4개로 함축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그 외에도 관광지는 꽤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기 화상도가 좋지는 않은데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규모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성당이 하나의 빨라져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오모라는 게 있는데 이 두오모가 뭐냐면 각 도시에 이탈리아는 큰 대성당이 있어요. 우리 명동 성당처럼 큰 규모의 성당. 근데 우리나라 명동 성당은 잽이 안 돼요. 정말 밀라노 두오모, 피렌체 두오모, 그리고 제가 있던 지역은 밀라노에서 가까운 그 피아첸자라고 있는데 피아첸자에도 두오모가 엄청 커요. 근데 또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이 큰 두오모의 정면에 끼아베라고 해서 열쇠 문양이 새겨진 곳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여행하시다 보면 두오모에 열쇠 문양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이 열쇠 문양이 있는 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데 그 교황이 이 두오모에 왔다가 갔느냐 유무에 따라서 그 끼아베 열쇠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왔다 가면은 그 두오모 딱 정면에 그 열쇠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도 그 사람들은 되게 명예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건물 전면부에서 보면 요렇게 고딕 양식인데 고딕 양식에 약간 밀라노 두오모도 고딕 양식인데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약간 선을 그려져 있는 색깔별로 대리석이 약간 표현이 달라요. 이거는 또 역사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표현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이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우피치 미술관이 여기 훨씬 더 꼬리도이라고 해서 복도가 이제 바닥이 긴데 요게 약간 전면부 건물 전면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피치 미술관은 좀 설명을 하자면 이탈리아의
이탈리아 역사상 뺄 수 없는 유명 인사가 있어요. 메디치라는 사람인데 메디치 가문. 메디치 가문은 이탈리아의 정치, 경제, 예술 모든 것에 메디치는 금융업자예요. 우리나라는 은행업, 금융업 그걸 하시는 분인데 유럽 내에서 금융업을 다른 외국에도 체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다 둘 수 있을 정도로 되게 대단한 가문인데 이 가문이 그 이탈리아의 문화, 예술, 역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음악인들, 미술인들, 예술인들은 이 메디치 가문을 빼놓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은 꼭 보시는 게 좋아요. 밀라노에도 또 메디치가 관련된 그 미술관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베키오 다리. 요 베키오 다리 조금 설명을 하자면 노래에 나온 거니까 폰테 베키오, 폰테는 다리라는 뜻이고 베키오는 오래된, 늙은,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그 베키오 다리는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아르노강 위에 피우메 아르노라고 하는데 노인 중세에 만들어진 다리이다. 이 다리 위에는 가게로 쓰이는 건물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보셨죠? 사진들. 근데 원래는 푸주간이었어요. 마첼라리아라고 해서 푸주간이 다 있었었는데 처음 들어섰으나 지금은 아까 그 비아 포르타 로사처럼 보석상들이 왜냐면은 관광 요소인데 관광 되게 유명한 관광 이탈리아도 관광 수입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다리에 고기의 비린내 이런 것들이 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지금은 주얼리 샵들이 다 포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목걸이 보이시나요? 제가 이 폰테베키오에서 산 거예요. 이 목걸이가. 네, 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미술품 거래상과 선물 판매소 여기 수비니어라고 하죠. 관광객들 선물 판매소가 있어요. 말 그대로 폰테는 다리라는 뜻이고 베키오는 오래된 남성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우피치 미술관과 피티 궁전을 잇는 아주 중요한 교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중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은 다리예요.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하죠. 자, 그 다음을 또 넘어가면 자, 아까 우리 위에 보셨던 사진 있죠? 아르노강 사진. 네, 요 아르노강 사진 전면에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미켈란젤로 광장을 왜 추천했냐면 여기서 노을이 질 때 또 야경이 됐을 때 이 광장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 배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미켈란젤로 광장에 가시면 아르노강 여기 배경에서 폰테베키오 그다음에 누오모 그다음에 베키오 카스텔로 다 나오는 이 배경 엽서처럼 이 엽서가 되게 많거든요. 이 배경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켈란젤로 광장. 여기는 이제 약간 모조품인데 다비드상이 있는데 이렇게 야간에 해가 지면 요런 배경으로 해서 요 앞에 서가지고 사진들 여기가 사진은 포토 핫존이에요. 핫플레이스예요. 근데 좀 약간 차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처음에는. 근데 걸어가려면 조금 많이 피곤해요. 또 우리 지우가 오래 걸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렌트를 하든 거기 라우토부스 버스를 이용하시던 그래서 약간 중턱까지 버스가 올라가니까 주차장까지 그래서 싹 올라가면 피렌체 파노라마 들어보셨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낮에 가는 것보다 햇빛 받고 낮에 보는 것보다 야간에 해가 근데 이탈리아 여름은 지중해성 기후라서 거의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해가 요 시간대가 거의 10시쯤일 거예요 아마. 저녁 10시. 네, 되게 오랫동안 해가 떠 있어요. 그래서 오솔레미오 이 태양을 노래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뭐 약간 여담을 하자면 지역 콩쿠르를 갔다가 상을 받고 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돌아오는 저희 피아첸자 집에 돌아오는 고속도로에서 해안가에 그 테라몬토라고 그러는데 딱 노을이 지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그 돈이 비싸니까 한 차에 다 꾸역꾸역 넣어가지고 콩쿠르를 떼로 가거든요. 우리 지역 사람들이 비싸니까 물가가 아주 꾸역꾸역 해가지고 근데 아무도 상을 못 받잖아요. 그럼 돌아올 때 노을을 안 보고 그냥 침묵이에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운전만 하고 그래서 내려가지고 각자 집으로 알아서 해야 돼요.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그 자연 환경이 또 아름답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땐 같은 노을인데도 우울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노을이 핏빛이야? 우리 마음에 눈에서 피가 흐르나 보지 형 막 이러고 그러면서 지나온 적도 있죠. 자, 이렇게 미켈란젤로 광장을 제가 좀 마지막에 추천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좀 여기서 마치겠는데 약간 여기서부터는 이제 녹화를 중지하셔야 될 게 이렇게 블로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두로만 설명드리면 조금 안 되니까. 자, 일단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일단락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페라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세 장소가 있죠.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베네치아, 피렌체, 나폴리 이 세 곳은 너무나도 오페라 역사에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오늘 얘기했던 우리 푸치니의 오페라 잔니스키키. 잔니스키키는 푸치니의 유일한 오페라 부파. 희극 오페라 세리아가 아니라 푸치니의 유명한 오페라 세리아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나비 부인, 마다마 버터플라이, 그 다음에 라보엠. 라보엠 게슬리다마니나 아주 유명한 그 라보엠과 유명한 것이 있는데 유일한 잔니스키키 요거를 주제로 해서 오미오 바피노를 설명을 드렸고요. 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부파, 그란 오페라, 무지카 드라마 여러 가지 뭐 나오죠. 오페레타. 오페레타는 나중에 뮤지컬로 연결선이 되고 있는 중재 또 약간 교각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을 하게 된다 그러면 하루 코스냐 이틀 코스냐 3일 코스냐에 다르지만 제가 추천해드린 그 순서대로 시간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중간에 가죽 시장도 있고 그 피오렌티나를 먹을 수 있는 비스테카는 리스토란테가 있는데 음식점을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 영상에 안 나오는 건데 절대 관광지 근처에 있는 음식점은 좀 지양을 하세요. 오케이. 서비스도 안 좋고 음식도 또 나빠요. 아주 싸구려 재료예요. 그 다음에 맛도 없어요. 그리고 가격은 거기도 테이블 티시가 있거든요. 그 따스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 티시를 관광지는 비싸요. 2유로에서 많게는 뭐 4유로, 5유로 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가지 말고 조그마한 골목에서 음식점이 우리나라도 백반집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규모 있는 음식점이 있고 완전 뭐 레스토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도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 리스토란테 이렇게 급이 나뉘어요. 그래서 트라토리아는 그날 주인장이 내가 가지고 온 재료나 약간 오마카세 같은 느낌? 그냥 주문도 필요 없어요. 오늘의 메뉴 하면은 오늘은 뭐 라비올리야, 파스타야. 오늘은 파스타인데 그 긴 스파게티 면이야? 아니면 오늘은 포모도로 토마토 수코야? 아니면 오늘은 봉골레로 할 거야?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고기가 주야. 오늘은 말고기가 되게 유명해. 그러면 말고기가 신선해. 그럼 그날 해주는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오스테리아가 좀 생겼어요. 이탈리아 유학하던 성악가분들이 음식점을 차려가지고. 그래서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 리스토란테. 근데 리스토란테를 가면 엄청나게 비싸고 양도 적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트라토리아나 오스테리아 요런 데를 가셔서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더 현지인들이 트라토리아가 훨씬 더 좋아요. 자, 그렇게 가셔서 음식점들을 찾으실 때는 필기해 놓으셨다가 트라토리아, 오스테리아를 찾아가세요. 리스토란테는 절대 가지 마세요. 네, 가서 돈만 쓰고 크게 대우를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렌체 여행 명소에 대한 것들을 살짝 제가 이제 스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녹화를 중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광장을 가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뭐 위험하기보다도 그 외국인들이 여기도 이민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불법 이민자도 많은데 그 프랑스 파리 그 에펠탑 앞에 가면은 막 약간 찡가라라고 그러죠. 집시들이 막 뭐 보여주고 훔쳐가는 것처럼 여기도 밀라노 두오모도 그렇고 뭐 사라고 막 호객행위하고 그 다음에 특히 손에다가 뭐 세모이 같은 걸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르시면 받아놓고 그거 돈 줘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런 거 안 하시고 됐다고. 근데 처음에 가면 다 무조건 중국말로 걸어요. 네, 친해제 왕발전 이렇게 막 그래서 그래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일본말 나오고 한국말. 근데 요새는 약간 한국말이 앞에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돈이 많은 게 중국이니까 중국말을 먼저 하는데 절대로 흑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손 내밀어 보라고 뭐 주는 거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근데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엄청 많아요. 특히 지하철, 메트로 이런 거 이용하실 때는 가방을 무조건 현지인들은 앞으로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피아첸제에서 밀라노 아카데미를 다닐 때 지하철, 메트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냥 까먹고 백팩 이렇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지퍼를 열어요. 그래서 너 뭐하니? 꼬샤 파이스트인데? 그러면 웃어요. 미안해 하지도 않아요. 알았어. 이러고 보내요. 근데 싸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스트라니엘이 외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싸우면 오히려 서로 손해니까 가급적이면 평화롭게. 제가 2000년부터 누나들이 이탈리아에 있으니까 어머니랑 2000년부터 계속 유학을 하고 전 2009년에 늦게 유학을 갔거든요.
2000년부터 2016년도까지 딱 한 번 그 로마 메트로에서 지갑을 털린 적이 있어요. 제 친구 여행 온 친구한테는 저는 중남부로 내려가면 귀걸이, 시계 이런 거 다 빼거든요. 목걸이. 그리고 슬리퍼에 깜장비, 특히 나폴리로 내려가면은 깡패들이 많아가지고 야간에 다닐 거면 깜장 비닐봉다로 있죠. 여행 가방도 안 해요. 숙소에 다 놓고 깜장 비닐봉다 형제인처럼 하면 차 이러면서 그냥 미친 사람처럼 다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관광지에 갔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되게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는 모든 것들은 시계 이런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약간 추리하게 입고 중요한 건 그 돈도 다 나눠놨어요.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이렇게 배 몸속에 지니는 그 떼수건 같은 거 있거든요. 몸속에 하는 것도 있고 가방에도 또 분리해놓고 다 분리해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는 도둑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 얘기 끝나고 메트로에서 15분도 안 돼서 제가 지갑을 털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 왔던 지인이 근데 그때 지갑에 제가 이탈리아는 그 빌리에토라고 해서 기차 그 표가 우리는 예약을 하던 하루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기차표는 말리도라고 해서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을 줘요. 그래서 버스라든지 기차표가 띵브라라고 해서 꼭 노란색 그 스탬파를 찍는 게 있어요. 거기서 기차표든 버스표든 찍어야 돼요. 그럼 그날 사용한 날짜가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차에서 딱 그 띵브라 안 하고 깜빡하고 웃으면서 하면 거의 80배. 10유로짜리면은 800유로로. 물따로 이렇게 벌금으로 물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관광객도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오래 있지만 그래서 제가 미리 다 중남부 여행할 걸 그 기차표를 미리 다 사놨거든요. 근데 그걸 털렸으니 둘이서 합친 게 거의 기차값만 한 4-50만 원 돈이 나간 거죠.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자나깨나 도둑 조심. 근데 지하철에서 분명히 제가 심증이 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말을 거는데 저를 안 보고 이러고 있어요. 대답도 안 하고. 그럼 범인이 얘잖아요. 근데 도둑이 한 명만 있지 않거든요. 그 칸에 여러 명의 집시들이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하니까 싸우지 마시고 잊어버렸으면 그걸로 마음을 터세요. 그 후 제일 여권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은 한 군데 몰아놓지 마시고 여러 군데 분산해 놓으세요. 근데 숙소. 네. 이탈리아는 네. 프랑스 다음으로 네. 패션이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아주 자존심 싸움 크죠. 추리하게 그렇게 네. 가면은 네. 약간 물론 경험으로서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사진을 건지기도 하고 네.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웬만하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입어야 아주 여행 중에는 간단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연장이라든지 이제 티어터라고 그러죠. 공연장이라든지 저녁에 누군가의 초대를 받았을 때 이게 근데 그때는 코스튬에가 의상이 되게 중요해요. 뭐 반바지 반팔 입으면은 입장을 못하는 식당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레스토랑을.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초대를 받았다도 의상이 되게 중요하고 음악회나 뭐 미술관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낮에 관광할 때 그리고 로마의 바티칸 시국의 안에 있는 박물관을 갈 때는 너무 짧은 팔 짧은 바지는 입장이 안 돼요 또. 그래서 대신 거기서 약간 반바지 비슷한 거 뭐 겉옷들을 돈을 받고 렌탈을 해주는데 그게 누가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성분들이 가실 때는 덥다고 나시 옷이 바티칸 시국을 근데 바티칸 거기 박물관이 어마무시하게 멋있거든요. 모든 집약체요. 야 돈이 이렇게 많구나라를 느낄 수 있어요. 베르사유 궁전 필요 없습니다. 네, 이제 바티칸 가게 되면 그래서 이런 두오모나 지금 피렌체 두오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인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어떤 두오모는 종교적인 것 때문에 너무 짧은 팔, 짧은 바지는 입장이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제 샤르바라고 해서 뭐라 그러죠? 목에 두르는 거? 스카프? 그래서 이렇게 가릴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가디건. 그래서 바지도 좀 약간 긴 거를 입으시는 게 좀 중요 관광, 종교에 관련된 중요 관광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 네네. 아니, 너 궁금한 거 또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샹젤리제 거리나 패션의 거리, 그 다음에 밀라노에 거기 몬테 나폴레오나라고 해서 거기 갈레리아가 있어요. 밀라노 두오모 성당 바로 왼쪽에 그